자, 이게 이 논란은 이제 생각보다 또 커질 것 같은데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일단 수심위가 결론을 어떻게 내더라도 검찰이 거기에 구속되는 건 아니죠. 예. 검찰이 존중해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지금 검찰이 낸 방향과 다르다면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기소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논란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검찰이 정말 끝까지 뭐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무혐의 뭐 처분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특검을 향한 또 다른 뭐 제대로 된 명분을 주는 것밖에는 안 될 테니까 그 자체는 또 새로운 논란으로 국면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저는 그래도 수사심의 소집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뭐 황제 조사 아니었냐 이런 논란들이 있죠. 그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라도 검찰 수사 앞에서는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고 또 특혜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의 그런 어떤 수사가 공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는 수심위 소집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야당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또는 이제 면피용으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은 하나만한 게 될 테니까 또다시 특검에 대한 명분만 쌓아주게 될 거라는 지점이 이제 우려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위가 구성되고 그 운영되는 과정 그리고 결론까지 뭐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택한 수사심의가 이 논쟁을 끝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반대 의견으로 기소하라고 했을 때 검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고 일종의 면피용으로 끝났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이 또 특검을 가는 명분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 이게 이제 논란이 종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그 이원석 총장 이제 임기가 불과 한 뭐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2주 남겨 놓고서 일종의 이제 면피성 수사심의 안건 회부를 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 면피성인가요? 본인 면피도 되고요.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면피도 되고. 아니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어야죠. 근데 지난번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어났을 때,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이 있을 때도 감찰도 아니고 진상조사도 아니고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차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처럼 언뜻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말로만 소극적인 그런 본인의 속내를 비췄을 뿐이지 원칙 있고 강단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인사 패싱 논란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과거에 저 정도 논란이 있고 검찰총장이 거의 이제 뭐 배제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면은 옷을 벗든가 뭐 직을 던지든가 아니면 직을 걸고 뭘 하든가 이런 게 보통이었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이번 이제 수사심의 소집도 논란을 거듭한 결과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좀 뒤탈없이 하겠다라는 차원의 면피성 회부라고 보여지고요. 저기서 무슨 결론이 나든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봤을 때 저는 뭐 늦어도 한참 늦은 이제 그런 어떤 이원석 총장의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면피성으로 뭐 수사심의를 뭐 소집한 거다라는 이제 그 많은 의견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대검 이 수심위가 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 또 종교단체, 종교계 또 언론인 퇴직자 그룹 4개 그룹에서 이제 250명 후보위원이 있고 강일원 위원장이 12명을 이제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민심이나 상식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서 내려진 결론을 따라가는 식으로 정치적 그런 논란을 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예, 네.
앵커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법무부하고 검찰 주변에 이상한 이런 그 자문 기구들이 많아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이게 사실 필요한 건지도 의문스러운데,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요. 하도 검찰의 이 기소권 문제가 정치 진영에 따라서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전문가 그룹의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방향을 정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2년이고요. 이거 이번 그 수사심의위원들은 언제 선정이 되는지도 몰라요. 다 비공개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자들이 논문 쓸 때도 서베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할 때도 있는데 일종의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결론을 해가지고 권고를 하는 거죠. 권고를 하는 건데 검찰이 이를 따를 수도 있다,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그동안에 15번을 했는데 4번은 이 수사심의하고 다른 쪽으로 검찰이 또 임의로 기소권을 행사를 한 건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이 검찰 기소권은 정말 무소불위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만일에 그 기소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을 때는 그 용산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이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거 검찰 판단이 맞았다 그러면은 그 이원석이나 이창수의 어떤 면이 서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원석이라는 사람도 야갔어요. 아주 이 수사 지휘권. 아까 박원석 의원님은 수사 지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못한 거죠. 이 추미애 장관 때 검찰이 수사 지휘권,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못하게 한 게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내가 윤석열에 무조건 따라다니는 내가 그 부하는 아니야라는 그런 그 면피도 하면서 그렇다고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은 수사 심의를 해서 정말 그 이원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야근 수를 발휘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검찰의 기소권 문제,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자문 역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엇갈린 의견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원석 어차피 일이 된 거 들이받고 퇴직해라. 그래야 나중에 빛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직권으로 수심이 회부한 게 어디냐? 이원석 응원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가제는 개편.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에 기대를 안 한다. 뭐 이런 의견 같습니다. 자,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 결과 뒤집은 적이 있었나요? 궁금하다. 이런 의견. 기소나 유죄가 나오면 믿는다.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이원석도 야갔다. 정군기 교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스마트한 정치라 뭐 어떤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홀준석 대변인. 자, 이 문제는 진짜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 그 이원석 총장에 대한 평가가 야갔다에서 스마트하다까지 지금 삽시간에 오락가락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제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제 잘하는 분들 몇 분의 이제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 그냥 검사래, 검사. 아주 강골 검사. 그냥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 굳이 비유하자면 그 이창수 검사장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과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원석 총장은 한동훈 대표과에 좀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정무적인 감각, 판단 이런 걸 좀 더 이제 중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넘긴 것도 이제 그런 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변에는 이것을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사팀이 수사한 것을 뒤집기 어렵다. 그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그 제기했었던 문제는 사실 그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 법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이 청탁금지법에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럼 나보고 법을 만들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야당 의원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기소한다는 건 재판에 넘겨서 이제 벌을 받게 해달라는 건데, 처벌 규정이 없는데 법률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뭐 알선수재법, 변호사법 같은 것까지 심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알선을 한 게 없고 변호사 역할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의유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누가 이제 판단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원석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자신감이 있다, 확신이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못 믿겠다라고 할 겁니다. 지난번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했을 때도 똑같이 수사심의 거쳤습니다. 그때도 과실치사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었는데 그때도 야당은 못 믿겠다라고 했죠. 또 공수처로 또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못 믿겠다 하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께서는 수사심의 결론이 나오면 판단하는데 저는 많은 그 근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이원석 총장 퇴임하시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결론을 내고 가야 됩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게 지금 4년째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주검장 때부터 탈탈 털었던 건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고 있습니다. 본인 조사 대면 조사까지 다 했는데 이것도 깨끗이 이원석 총장이 마무리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수사지휘권 배제 말씀을 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요. 그건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걸 수사팀이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이원석 총장이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명품백 사건은 수사지휘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황제조선 논란이 있었을 때 재조사해라, 소환조사해라, 아니면 아예 소환조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돼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신용만 했다는 평가를 저는 받는 거라고 보고요. 그 수사심의라는 게 어쨌든 뭐 200여 명이 넘는 전문가 후보군 중에서 랜덤하게 일부를 추출해서 그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법리적인 어떤 그 쟁점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즉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기준에 비추어 봐서도 이런 검찰의 수사 결론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앞서 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원석 총장도 그걸 알면서 수사심의를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그 연피성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결론이 내려진 뒤에 여러 가지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 또 수사 이 시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이제 와가지고 소집한 수사심의위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 계속 특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찰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그 법리적인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반박 가능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처벌법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고위공직자 부인들은 앞으로 그 명품백을 다 받아도 된다는 논리예요. 현행 법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좁게 해석할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한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고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도대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명품백을 사다 주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의 수사 결론이 법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